저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개고,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할 때도 이게 내가 주도권을 뺏기고 내가 평가받는다, 상대방들이 전부 다 앉아서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,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고 내가 거기서 저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평가받고 있다 라고 느낄 때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네, 안녕하세요.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, 스피치 전에 심장이 떨릴 때, 긴장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, 어떻게 멘탈을 좀 잘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경우들 있죠, 여러분들. 종종 우리가 스피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긴장이 돼서 제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,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불킥을 하는,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,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지 않았는데, 또 긴장이 됐던 때들도 있고 또 긴장감을 또 잘 이겨낸 경우들도 있는데, 어떤 방식으로 좀 멘탈을 좀 부여잡고 또 어떤 스킬들이 있을지, 또 어떤 비법들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예를 들면 한 30명 앞에서 처음 뵙는 자리고 본인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. 간단한 한 2, 3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. 생각보다 이 2, 3분이 길거든요.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.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? 내가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계속 긴장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완전 말려버리는, 그러면서 이제 쭈뼛쭈뼛 이야기하면서 쭈뼛쭈뼛 이야기하는 본인을 생각하면서 더 긴장하게 되고, 그런 완전히 망쳐지는 경우들도 있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스피치를 할 때 긴장감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첫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문장에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말, 또 앞에 있는 분들이 좀 한번 웃을 수 있는 말, 그리고 한번 본인의 어떤 주의를 한번 이끌 수 있는 말, 그런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간다면, 그 첫 문장에서 상대방들이 예를 들면 좀 웃으면서 저 사람 되게 유머 있네, 그렇게 느낀다면 생각보다 긴장이 확 풀리거든요. 그래서 첫 문장에 내가 좀 센스 있는, 좀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? 제가 지금 카이스트 MBA를 다니고 있는데요, 이 MBA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발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도 국민학교 때 웅변학원 출신인데 그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피치를 시작을 하는데,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빵 터진 건 거죠. 국민학교라는 단어도 웃기고 웅변학원이라는 말도 웃기고, 그 상황들이 이제 웃겨가지고 빵 터지고,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또 그냥 본인이 긴장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네요, 나이 40이 다 돼서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다든지. 근데 처음에 약간 좀 그 유머 있게 긴장감을 풀 수 있는 그 문장을 한두 문장 정도 딱 생각하고 가면 의외로 본인도 긴장이 풀리고 듣는 사람도 좀 딱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요, 제스처를 좀 크게 그리고 당당하게 취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. 우리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,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더 긴장되기도 하고 긴장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.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거나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다거나 이러면 뭔가 더 소극적이어 보이고, 상대방 입장에서도 느낌이 그렇고요. 본인 자체도 이 제스처에 따라서 긴장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시죠, 에이미 커디라는 교수님의 테드 영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. 본인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을 때 자신 있게 만드는,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스스로 정신적으로 강인하다고 행동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. 예를 들면 성큼성큼 크게 걷는다든지, 똑바로 앉고 가슴을 당당하게 핀다든지, 그죠? 그러면서 이제 몸도 이렇게 한번 싹 풀고, 그죠?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거나 다소 이제 침체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듣는 사람도 긴장되고 조마조마하고 본인도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
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스탠포드 대학교의 야외 공연장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의 야외 공연을 제가 보러 갔는데요. 그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이 전 세계 한 15위권 안에 드는 꽤 유명한 교향악단인데 지휘자가 아주 빼빼마른 아시아인, 일본인 지휘자인 거예요. 저는 이분이 어떻게 저 50명이 넘는 저 교향악단을 저렇게 백인들 위주의 그 교향악단을 저렇게 이끌 수 있을까를 딱 봤는데 첫 입장부터 진짜 성큼성큼 손을 흔들면서 걸어오는데 와 저는 진짜 작은 거인이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. 그때부터 이제 압도하는 건 거죠. 그죠? 본인 나름대로의 멘탈을 확보하기 위한 멘탈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제스처들, 태도들, 몸의 어떤 그 크기,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도 의외로 본인의 긴장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죠. 세 번째는요. 조용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두 번 정도 가져야 되겠죠. 그죠?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예상이 되어 있다면 한 10분, 15분 정도 전에 쉬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머리로 쫙 떠올려 보고요.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혹시 독립된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한 1분 정도 살짝 연습을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거울을 보고 본인이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내가 미래에 스피치할 장면을 미리 땡겨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내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해봤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실제로 스피치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건 거죠. 네 번째, 저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개고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할 때도 이게 내가 주도권을 뺏기고 내가 평가받는다. 상대방들이 전부 다 앉아서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.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고 내가 거기서 저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평가받고 있다 라고 느낄 때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두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가면 내가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스피치하면서 내가 평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. 그런 질문들을 한두 가지, 두세 가지 정도 준비해 나가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심플한 질문이어도 돼요. 제가 몇 살 정도 보이시나요?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.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서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. 본인이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정보가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. 내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상대방이 생각을 한다든지 머뭇거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아, 내가 더 주도를 하고 이 스피치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.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치를 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런 질문들도 몇 가지 생각을 해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. 저도 이제 스피치를 하다가 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. 교육을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도 그렇고요. 보면 언제 그런 말리는 경우가 생기냐면 듣고 있는 청자 중에 일부의 태도가 너무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멘탈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? 왜 저런 태도로 듣지?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?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서 그게 이제 계속 모락모락 커지면 결국 스피치를 망치게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30명이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는데 30명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.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상대방과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쓰는 방법은 내 이야기를 제일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. 빨리 찾아야 돼요. 30명 중에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으면서 누가 봐도 집중하고 있다. 그리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딱 찾아서 그 사람이랑 1대1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멘탈이 털리지가 않아요. 근데 가장 부정적인 사람에 꽂혀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내 이야기를 안 듣지? 내 강의가 이렇게 재미없나? 내 스피치가 이렇게 별론가? 이렇게 해버리면 말리기 시작한다는 거죠.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이런 방법도 쓰더라고요. 이 청자들 중에 한 명을 본인의 지인과 가장 닮은 사람을 빨리 찾아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내 친한 동생이 있다. 근데 여기 청자 중에 그 사람에 닮은 사람이 있다. 그러면 내 동생 지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.
그런 방법들도 사실 멘탈적으로 본인이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스피치 스킬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반응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반응이 가장 좋은 사람을 초점에 맞춰서 리액션도 좋고 반응도 좋고 표정도 좋고 집중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스피치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할 때 긴장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첫 문장을 준비하라. 두 번째, 제스처를 크고 좀 당당하게 취해봐라. 세 번째, 조용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라. 네 번째, 질문을 준비해봐라. 다섯 번째, 가장 반응이 좋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라. 이 5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스피치를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